제 친구가 제가 서울에 살다가 여주로 내려올 때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팔지 말고 전세 주고 내려가. 이 이야기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 이러고서 싹을 자르고 내려왔는데 이게 개량이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이게 신축도 해당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리모델링이면은 리모델링 어느 수준까지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여러분, 전원주택 지으실 때 건축 비용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건축주님들께서 집을 짓다가 예산이 초과돼서 자금을 어떻게 추가로 조달할까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농촌주택 개량지원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150제곱미터, 그러니까 45평 미만의 전원주택을 짓게 되시면 여러분 자금 걱정 안 하시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감성주택에서 농촌주택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전원주택을 지은 사례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상담하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농촌주택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축 비용을 조달받으실 수 있을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을이 와서 이제 쌀쌀해졌는데 보통 예비 건축주님들이 봄이랑 가을에 많이들 이제 건축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가을에는 어떻게 상담 많으신가요? 상황이 좀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도 저희 업체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런 정도의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주님 상담하시는 모습을 뒤에서 잠깐 봤는데요. 네. 군산에서도 지금 감성주택에 의뢰해서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저희 업체는 전국을 다 합니다. 가능하면 제주도까지 갑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현장 시공이니까 네, 제주도도 가능하시겠구나. 그렇죠. 예. 그럼 혹시 제주도는 이게 자재 수급이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팀들도 가면 무조건 숙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비가 살짝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 현장, 일 소장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만약에 이제 시공을 하시게 되면 약간의 그런 부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면 그거는 상담하실 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한 현장당 한 소장님이 책임 시공을 하는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네. 지금 감성주택이 1년에 짓는 채수가 만만치 않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다양한 건축 사례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부장님께서 예비 건축주님들과 상담하신 경력이 꽤 되시잖아요. 네. 다양한 분들을 만나 보셨을 텐데 가장 많이 상담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많죠. 자금. 네, 결국은 자금. 돈이 예, 문제죠. 그렇죠. 네. 가장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금 때문에 이번 연도에 지으실 것도 내년으로 미루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좀 빌리지 않고 지으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아파트나 집을 팔아서 그렇죠. 팔고 들어오면 제일 분들이 좋죠. 좀 많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대출을 조금 네. 받으시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대출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힘드니까. 제 친구가 제가 서울에 살다가 여주로 내려올 때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팔지 말고 전세 주고 내려가. 이 이야기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 이러고서 싹을 자르고 내려왔는데 지금 사실 되게 후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출도 잘 안 되고 또 매매도 잘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자금을 건축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성주택에서도 뭐 그거에 대한 상담을 좀 해주시는 게 있으면. 우선은 그 대출 받는 부분은 네. 아파트를 파시고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네. 그거 생각을 좀 안 하시고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라고 나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면적에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너무 크게 지으면은 그만큼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소규모 건축이 보통 200제곱미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적게 지어야 되나요? 150평배.
아, 150. 예, 150 그럼 정도면 45평 정도? 45평 정도. 그럼 뭐 뭐까지. 그냥 일반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큰 무리 없이 지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창고 같은 것들이 같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창고하고 주택하고 합산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럼 그 대지에 들어가는, 대지에 들어가는. 건물의 그렇습니다. 총 합산 연면적으로. 연면적. 그럼 뭐 일반적인 주택에서 부부가 은퇴하고서 내려가실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대가족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려가셔서 거기다 뭐 어떤 시설 같은 걸 같이 운영하실 때는 조금 애매할 수는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상담을 하다 보면 두 분만 내려가시고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45평이 이렇게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럼요. 네,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그리고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연세가 드셔서 끝까지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2층 건물이 아닌 단층으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뭐 30평 내외 그 정도면 아마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저도 지금 실제 신고 평수가 한 46.5평 이렇게 신고된 집에 4인 가족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층에 저희 침실이 있는데 무릎이 아파서 잘 안 그렇죠.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러면 이게 개량이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이게 신축도 해당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리모델링이면은 리모델링 어느 수준까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신축이 네. 가장 와 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증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옛날에 지어진 집들을 또 부셔서 다시 이제 그 구조 부분만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거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조 보강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옛날에 네. 건물이 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신축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거예요. 개량이지만 그래도 신축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이 된다는 네. 이야기신 예. 거죠? 그 사업 자체가 나라에서 그 도시인들을 시골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한 네. 그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화의 금리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이 좋습니다. 지금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낮은 금리고요. 금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거를 좀 고민해 보시고 이쪽으로 좀 방향을 좀 약간 돌리셔도 그게 무난하실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서는 약간의 그 규제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오시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들은 풍월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농업경영체 운영하려면 300평 이상의 그걸 있고 아니면 시설 같은 경우에 하우스 100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하자면 그냥 들깨라도 그냥 쫙 콩이라도 그냥 쫙 뿌려놓고 그렇죠. 그러면서 텃밭 스타일로 좀 하시. 자, 그러면 어쨌든 개량이라고 들어가 있으니 요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시골에 구옥을 구입을 하셔갖고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 해갖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런 경우에도 이 지원 사업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맹점인 게 뭐냐면 리모델링은 안 됩니다. 리모델링은 안 되고요. 리모델링 자체는 안 되지만 증축이나 대수선은 됩니다. 대신에 금액이 좀 작아지죠. 1억이 됩니다. 1억까지만? 네, 1억까지만 됩니다. 20, 30평대의 농가주택을 구입을 해서 그걸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이 단순한 리모델링이면 지원 대상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수선이라고 하면 보통 기둥 같은 것들을 다 철거해서 기둥을 새로 세우거나 석가래 같은 거 이 주요 구조물들을 다 이렇게 일부 철거를 하고 이게 변경이 되면 그게 대수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대로 요걸 살려서 할 때는 이게 신고 안 하고서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지원을 못 받는. 감성주택에서 건축주님들을 위해서 내부에서 갖고 계신 몇 가지 내세울 만한 특장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징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저희 감성주택은 1소장 1현장입니다. 1현장 1소장. 네. 일반적인 목조주택 쪽에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런 부분일 거예요. 상담을 하시다 보면 몇 평부터 지으세요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건축주분들이. 그러면은 목조주택의 대부분이 30평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뭐 왜냐하면, 이게 어느 네. 정도 평단가가 조금 세이브가 되는 부분들이 그쵸. 생기죠. 30평 이하짜리도 30평만큼 자재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0평 이하로 짓게 되면 할증이 붙어요. 잘못하다가는 뭐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이게 30평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주변에서 어쨌든 목조주택 지으실 때 들으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뭐 어디는 500에 짓네, 어디는 700에 짓네, 또 뭐 정말 또 고급화 하시는 분들은 1000대도 짓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그냥 체류형 쉼터, 농막 이런 거 지을 때도 거기다가 평당가를 갖다 이제 대입을 하셔갖고 야 목조주택 30평짜리도 그냥 주택 제대로 된 주택으로 평당가 한 600에도 짓는데 무슨 이 작은 집을 평당가 700에 짓는다고 이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들 네, 계시거든요. 맞아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평당가 기준으로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차피 인건비야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고 작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4명이 들어가고 3명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증이라는 게 붙어서 어떻게 따지더라도 30평이 넘다 보니까 30평을 지으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목조주택 쪽에서는. 근데 저희 업체에서는 30평 이하도 저희는 취급을 합니다. 바로 할증 없이. 아, 할증이 없다고요? 네. 그게 가능해요? 저희 회사가 가능합니다. 오, 솔깃해지는데요. 네. 저는 나중에 타이니하우스를 지을 생각이 있어서 네. 그럼 한 17평. 저희 회사의 상당 문의가 20평 정도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20평이면 많이 들어와요? 20평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추가적인 정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게 그 좋은 부분이 하나가 취득세가 취득세 면제 세금면이 있는 게 취득세가 280만 원 이상이 되면 280만 원까지 되고요. 그걸 공제를 하고 해드리고 그 이상 나오는 것만 내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28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전액 면제가 됩니다. 요게 좀 괜찮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율이 2%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대출이 6%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꺾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6%대에 만약에 집을 지으려고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갭이 4%까지 나잖아요. 2억을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4% 차이면은 800만 원이잖아요. 1년이면. 거기다가 280만 원까지 또 지원을 받으면 1000만 원 이상의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괜찮네요. 이용 안 할 이유가 없다. 감성주택에 오면은 요 전반적인 지원 절차에 대해서 다 확실하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감성주택에서 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실제로 지어진 사례들도 여러 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감성주택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디자인이 여기 외관이 되게 독특하네요. 독특하죠. 남원에 있고요. 요거는 30평 정도 됩니다. 30평대인데 이게 단층으로 옆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넓어 보이고 이것도 경량 목구조로 지어진 주택. 안에 들어가시면은 시설은 이제 다 갖춰져 있는 30평대에서 아마 부부 가시면 아마 생활하시면은 부족함이 없이 아마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10평대 국민주택 주공 아파트에 이제 저희 지인들이 많이 살아서 거기도 뭐 4인 가족이 아니라 3대가 살고 이랬잖아요. 오, 여기 싱크대랑 이게 주방 가구가 되게 멋스럽네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우드 빈티지 같은 스타일. 요 분도 그걸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이거를 친구분이 또 해주셨다고 하네요. 주방 쪽은 좀 화려하게, 좀 환하게 하는데 이번에 약간 어두운 거를 되게 좋아라 하셔서 이렇게 아마 제작해서 맞춰주신 것 같아요. 안방이 있고요, 침실 이렇게 방 2개가 돼 있고요. 좀 넓게 거실과 주방이 넓게 전면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용도실이 복도 너머에 좀 특이하게 이렇게 좀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드레스룸과 욕실 2개, 현관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넓게 잘 뽑으셨어요. 요거 이외에 한 집이 더 있는데요.
이 집은 이 집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집이고요. 자, 이 집도 아까 보신 집하고 똑같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지은 집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집은 전체적으로 좀 환하게 디자인해서 잡으시는 집입니다. 친구분이 좀 디자인을 다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아까 그 집보다는 현관 자체부터 좀 환하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엄청 밝게. 네, 이건 좀 밝게 좀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평면도도 완전히 네. 다르게. 자, 평면도가 아까는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전면에 배치가 됐었는데 이 집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형식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여기는 이제 방이 3개, 욕실이 2개. 아, 얘는 화이트하네. 네. 돈 많이 들어오시라고 또 부엌에다가 해바라기에다가. 와, 여기는 화이트한데 위에 라인 조명까지. 와, 이게 건축주님이 또 이렇게 밝은 거실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감성주택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감성하네요. 네. 여긴 또 조명이 거실에 굉장히 감성적으로 들어간 네. 것 같네요. 오늘 네. 군산에서 예비건축주님이 네. 이제 계약하시고서 착공 전 미팅을 하시기 위해 올라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예비건축주님들께 도움될 만한 네. 그 내용을 조금 가서 네. 인터뷰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옆방으로 제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주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뒤에서 잠깐 상담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어느 단계 정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착공 전 미팅으로 왔어요. 그럼 거의 다 네. 지금 준비가 다 되신 네, 상태이시네요. 네. 착공 전까지 지금 뭐 설계하고 이런 과정까지는 계약 후에 얼마 정도 지금 지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시간 소요가 좀 있었어요. 음. 왜냐면은 저희 이제 허가 때문에 시간이 거의 한 7, 8개월 정도 저희는 좀 기간이 좀 길었죠. 지금 집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지역이 군산이라고 들었어요. 네. 군산 이러면은 바닷가 그쵸. 근처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감성주택에서 알아보려고 제가 온 게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라고 이게 농촌에다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건축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집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땅만 덜컥 사놓으셨다가 이제 건축박람회 쭉 다니시다가 이제 건축 비용이 대충 목조주택이면은 뭐 한 700 전후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러고서 나는 30평 질 거니까 2억 뭐 초중반이면 될 거야. 그것만 생각해요. 네, 그것만 생각하시고 자금 조달을 그것만 딱 준비하셨다가 덜컥 토목공사를 하는데 막 여기 발파도 해야 되고 막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 억 단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자금 어떻게 조달해야지?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자금 중에 하나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 여기 2억까지 돼요. 네. 지원이요? 신축으로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귀촌하시는 분이 이제 150제곱미터 이하로 지으신다면은 2억까지도 저리로 2%로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좋죠. 근데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이거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성주택에서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례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아마 이제 상담하시다가 이런 게 혹시 자금이 필요하시면은 그래도 해당돼요. 케이스가 될지는 한번 네. 상담을 별도로 네. 받아오실 필요성이 있겠네요. 군산 이러면 일단 바다가 저도 떠오르고요. 바다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해풍 때문에 집이 생각보다 빨리 노후화가 된다라는 걱정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문의 주실 때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주택을 짓는데 어떤 골조가 안전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목조주택을 지금 선택을 하셨어요. 네. 감성주택이 목조주택도 건축 전문 업체라 네. 혹시 목조주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철근 콘크리트 좀 비용이 좀 세요. 일단 건축 비용이 건축 비용. 네, 많이 쓰. 목조는 이제 좀 친환경적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전원주택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네. 하고 싶다.
목조로 선택을 또 집터 주변에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아, 주변 일대에 또 그런 집들이 좀 있어서 같이 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우리만 떨렁 철콘으로 짓는 것보다는 일단은 산의 그 마운틴 뷰의 그 느낌과 같이 목조 주택이 잘 네. 어울릴 거라는 생각도 있으시고 네. 또 친환경적인 측면도 네. 그리고 쩐의 문제도 네. 네. 10년 보증이죠. 아, AS 그래요? 아, AS. 여기 우리 감정주택 그게 마음에 들어서. 감성주택이 지금 10년 AS를 보장을 네. 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마음에 확 알아오시고 엄청 큰 맞아요. 거죠. 그러면 감성주택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결정까지의 계기가 궁금합니다. 밤새도록 찾아봤죠. 유튜브로. 거의 한 2달 정도? 네, 찾다 보니까 제 채널도 발견을 네. 했었고 여기 저기 네. 저기 찾다 보니까 음, 그래도 감성주택에서 이게 끌리더라고요. 음, 평가도 많이 좋고 또 우리 오너 CEO분 우리 대표님도 믿음이 가시고. 지금 디자인이 다 됐다고서 들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몇 평 정도를 어떤 디자인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46평? 2층 주택이고요. 아, 2층으로 네. 무릎이 아직 성하신가 본데요. 15평 정도 되는 2층 정도의 굉장히 모던한 느낌으로 테라스가 네. 지금 저기 이거는 2층은 제 방입니다. 네. 아, 2층에 2층이죠. 뷰를 사장님 방이 별도로 있어요? 네. 그럼 두 분이 벌써 각방 네. 쓰실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 집이 되게 예쁘고 또 군산이라는 또 지역적인 또 특성도 있어서 네. 혹시 지으시는 동안에 한번 네. 가서 이렇게 예. 현장도 좋죠. 방문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십시오. 네. 감성주택에서 기회 주면은 네. 달려가 보도록 아유, 그럼 하겠습니다. 주실 겁니다. 혹시 지금 뭐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알아보는 기간 동안에 뭐 여러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업체도 만나보고 저런 업체도 만나보고 아, 돌다리 저희- 좀 두들겨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바로 감성에 네. 꽂히신 거예요? 네. 야. 한 번에 원피 사장님도 제 의견에 따라왔죠. 근심이 살짝 아니에요. 그건 아니세요? 저는 그냥 이것만 사수했습니다. 2층 테라스. 아, 그래요? 다른 건 다 알아. 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두 분 근데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모님이 이렇게 딱 이게 결정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주택 짓는 거에 참여를 해주시면 생각보다 일사천리 이렇게 쫙 가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남편 주도로 가다가 이제 이런 바뀌어요. 미팅하고 이러면 계속 네,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사모님들이 대부분은 그냥 뭐 알아서 해 이랬다가 한 마디씩 던지거든요. 뭐 그렇죠. 주방은 뭐 그렇게 아.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방에 뭐 등은 뭐 계속 이러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엄청 피곤해 하시거든요. 그러시겠어요. 근데 두 분은 네. 이렇게 합의 되게 잘 맞네요. 네. 뭐 짧지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군산에서 한번 뵐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